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반도체 장비 분야의 정말 거인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회사의 최근 실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전망, 또 시장 상황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가장 핫한 AI 시대잖아요. 이 AI 시대의 AMAT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가장 최근이죠.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된 것부터 한번 보죠.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나 증가했어요. 71억 달러.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넌갭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죠. 이게 무려 14%나 늘어서 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시장 분석가들이 한 2.31달러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걸 또 훌쩍 뛰어넘은 거죠. 네, 그 숫자 자체만 보면 그렇죠. 실적이 견고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매출 71억 달러에 EPS 2.39달러,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들도 개선된 건 사실이고요. 맞아요. 특히 그 반도체 시스템 부문 매출 있잖아요. 여기가 핵심인데 이게 52억 5천만 달러로 딱 7% 성장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지금 시장을 이끄는 AI, 그리고 고대폭 메모리, HBM이죠. 또 첨단 패키징, 이쪽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AI 관련 수요가 실적을 견인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첨단 노드에 대한 투자, HBM 생산을 위한 식각이나 증착 장비 수요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재미있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실적 자체는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은 좀 달랐다는 거죠. 아, 그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 빠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거 보고 좀 의아하긴 했어요. 5% 넘게 하락했었죠.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 딱 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5% 이상 꽤 크게 밀렸어요. 이유를 좀 따져봐야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아주 정말 약간 못 미쳤다는 점. 원래 컨센서스가 한 71억 2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71억 달러 나왔으니까요. 큰 차이는 아닌데 시장은 이걸 빌미로 삼을 수도 있죠. 아, 정말 미미한 차이인데도 그렇게 반응을 했군요. 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요인도 좀 있었어요. 그 상대 강도 지수라고 RSI 있잖아요. 이게 실적 발표 전에 이미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해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RSI가 높으면 일단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려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바로 중국 관련 이슈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25%로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불과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2분기에는 이 비중이 45%에 달했었거든요. 와, 45%에서 25%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거네요. 엄청난 감소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수출 규제 영향이 이제 실적의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시장은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 악재가 아니라 앞으로 AMAT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의 더 큰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네요.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3분기 전망 자체는 회사가 꽤 괜찮게 제시를 했어요. 회사 자체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약 72억 달러 수준, 그리고 넌갭 EPS는 2.35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가이던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2분기 실적보다는 약간 보수적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하는 수치니까요. 맞아요.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6.2%, EPS는 10.4% 증가하는 걸로 예상되더라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도 회사 가이던스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랑 부합하는 수준이네요. 네, 특히 여기서도 반도체 시스템 부문은 3분기에 9% 넘는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이죠. 결국 AI란 첨단 공정 수요가 3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애널리스트들도 전반적으로 moderate buy, 그러니까 중립 매수 정도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보다는 높은 한 $204 수준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믿음은 아직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망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랄까,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으니 AMAT 같은 핵심 장비 업체가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그냥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질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까 얘기했던 중국 문제입니다. 2분기에 확인된 그 중국 매출 감소 추세 있잖아요. 이게 과연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혹시 더 심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걸 따져봐야 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AMAT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중국 매출 감소가 이미 시장의 우려를 한번 쌌던 만큼 이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중국 리스크 대응 전략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경기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지금이야 뭐 AI 때문에 엄청 뜨겁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원래 사이클을 타잖아요.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고. 맞아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네, 특히 그 아이스캡스라고 부르는 시장 있잖아요. IoT, 통신, 자동차, 전력 반도체, 센서. 이쪽 분야의 투자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들이 있어요. 아이스캡스 쪽이요? 그쪽도 AMAT한테는 꽤 중요한 시장 아닌가요? 중요하죠. 물론 지금 당장은 AI나 첨단 로직, 메모리 쪽이 워낙 강해서 가려져 있지만 아이스캡 시장의 투자 둔화가 만약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AMAT의 전체적인 반도체 시스템 부문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고민거리예요. 하긴 AI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전반적인 산업 투자 동향도 봐야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경쟁 환경입니다. AMAT가 물론 업계 최강자 중 하나지만 혼자 독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죠. 네, 특히 네덜란드의 ASML, 노광 장비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죠. 그리고 미국의 랩리서치, 이쪽은 시각 공정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요. 이런 강력한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 또 가격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겁니다. AMAT가 전반적인 재료공학 분야에서야 넓은 포트폴리오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세부 공정이나 기술에서는 경쟁 우위를 계속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R&D 투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계속해서. 당연합니다. 지속적인 R&D 투자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AMAT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그 B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B세미컨덕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첨단 패키징 후공정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 후공정 쪽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군요. 그렇죠. 첨단 패키징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이쪽 역량을 내재화하거나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비용 부담이 따르는 일이고 또 인수한 기술이나 시너지가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발휘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인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인수 효과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AMAT가 계속 강조하는 그들의 핵심 전략이 있어요. PPACT라고 부르는 건데요. PPACT 저도 들어봤어요. 그게 뭐더라?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코스트, 타임 투 마켓. 맞죠? 네, 맞습니다. 고객사인 칩 제조사들이 만드는 반도체 칩의 성능, 파워, 퍼포먼스는 높이고 칩 면적당 비용, 에어리어 코스트는 줄이고 또 시장 출시 시간, 타임 투 마켓은 단축할 수 있도록 AMAT의 재료공학 기술과 장비로 돕겠다는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AMAT 기술력의 집약체 같은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과연 이 PPACT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경쟁사들 대비해서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검증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점들이 많네요.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 일단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은 분말해 보입니다.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히 반도체 시스템 부문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모습이고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죠. 네, 기회의 요인은 명확합니다. AI, 고성능 컴퓨팅, 첨단 메모리 및 패키징이라는 거대한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기회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중국 매출 감소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고요. 네,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둘째로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변동성, 사이클 문제, 그리고 아이캡 시장 같은 특정 분야의 투자 둔화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ASML, 랩리서치 등 강력한 경쟁사들과의 끊임없는 경쟁 심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R&D 투자나 M&A 같은 전략적 움직임이 계속 필요하고요. 결국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AI라는 엄청난 기회를 잡으면서도 동시에 중국 리스크나 산업 변동성, 경쟁 같은 어려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앞으로 AMAT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이나 또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 경영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특히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나올 정보들을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린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용상의 오류나 표현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